공부합시다. 이제 243페이지. 참, 무곡이, 그리고 명반을 좀 이렇게 되도록이면 자꾸 좀 눈에 좀 한번 익혀보세요. 눈에. 여기가 지금 무부잖아요. 무부 이렇게. 왜냐면, 그러니까, 만나는 별들이 조금씩 다르니까. 여기가 무부잖아요. 무곡, 천부. 그죠? 그럼 대궁에 뭐 있어요? 항상. 천부의 대궁에는 뭐 있다? 칠살. 이 명반을 좀 외워두면 좋긴 해요. 그 다음에 여기는 뭐 있어요? 무부 옆에는. 모르죠? 그러니까 명반을 그럼 봐봐. 얼른 컨닝이라도 해서. 무부 옆에는 1월 있죠? 1월. 그 다음에 탐낭. 여기는 천기, 거문, 기거. 자상. 그 다음에 천량. 그 다음에 여기는 공공, 그죠? 여기는 염정. 공공, 여기는 천상의 대궁에는 뭐 있다? 파군. 그 다음에 여기는 천동 이렇게 있죠. 자, 무는 뭐예요? 무는 무곡은 뭐라 그랬어요? 그냥 돈이죠, 돈, 그죠? 돈. 재. 그 다음에 천부는 창고, 그죠? 돈 창고. 그럼 완벽한 무부는 뭐예요? 돈 창고죠, 그죠? 그래서 경제적으로 제일 좋아요, 이게 경제적으로는. 뭐 격이 좋을 때 경제적으로 제일 좋아요. 돈 창고를 돈에다 갖다 집어넣었으니까. 그럼 뭐가 있는 게 제일 좋겠어요? 록이나 록존, 그죠? 록이나 록존이 있는 게 좋은데, 이렇게 록은 조금 덜한데 록존이 있으면 어떻게 돼버려요? 사람이 돈밖에 몰라요. 모든 가치 기준이 뭐에 있다? 돈. 그러니까 사람을 판단하는 기준이 돈이 있느냐 없느냐 이걸로 따진단 말이에요. 돈. 가치 기준을. 그래서 약간 좀 문제가 있을 수는 있어요. 그 다음에 무곡은 뭐예요? 실용적인, 아주 가장 현실적인 별이죠. 실용적인 별이고, 천부는 수성이죠. 지키기만 하는 거잖아요. 그죠? 그래서 둘 다가 만나면 결과적으로는 수렴성이 훨씬 더 강해져요. 수렴성이. 그 대신 성격이 제일 어떻게 돼요? 천부는 후중하니까 성격이 후중해져요. 그래서 특히 무곡, 천부에 괴월이 있으면 뭐라 그랬어요, 저번에? 이거 수도 없이 했죠. 재부지간이라 그랬죠. 재. 돈을 관리하는 직책에 있는 관리. 재부지관. 그래서 어디에 주로 가 있는다 그랬어요? 재경직, 그죠? 재경직이나 세무직이나 하다못해 어디까지 가요? 뭐 회계사, 뭐 경리, 뭐 이런 쪽으로 간다 그랬죠. 예. 요거는 외우셔야 돼요. 이렇게 써주는 건 다 외워야 되는 거예요. 많이 쓰는 거니까. 그리고 이게 특히 이제 무부가 복덕궁에 있다. 파군이 명궁에 무부가 복덕궁으로 들어가잖아요. 그러면 진짜로 모든 가치 기준이 돈에 있어요, 이 사람은. 진짜. 복덕궁일 때가 제일 심해요. 그래서 또 그러니까 지금서부터 명반을 볼 때 항상 명궁, 복덕궁, 신궁을 같이 보는 습관을 좀 들이세요. 그게 습관이 안 돼서 그래. 자, 제일 문제는 여기서 뭐냐면 무곡이 싫어한 게 뭐였죠? 무곡은 공급도 괜찮아요. 그죠? 공급은 창조력을 개발할 수 있으니까. 근데 천부는 공급이 싫어요. 그죠? 예, 공고로고가 돼서. 그 다음에 무곡은 활용이 싫죠. 그죠? 무곡이 활용을 만나면 뭐가 돼요?
고독격이 돼버리잖아요. 과수격. 그래서 이 무부가 화령을 만나면 특히 복덕궁, 뭐 명궁도 마찬가지지만 복덕궁이 조금 더 심해요. 지금 후중해졌다 그랬잖아요. 후중. 그죠? 이 후중이 없어져요. 후중이 없어지고 뭐만 남아요? 무곡의 강경함만 남아요. 그래서 무부 있다고 전부 다 성격이 좋다 그러면 안 되고 뭐라 그래야 돼요? 화령이 있으면 좋은 성격이 순간순간 변해서 어떻게 돼요? 너무 강해져 버리는. 그렇지. 욱하는 거예요. 화령은 자꾸 욱하는 걸로 보시면 돼. 그래갖고 까먹는 거야. 자기 자신을. 인격을. 자, 243페이지 책으로 돌아가서요. 무곡천부, 좌우궁에 무곡천부가 동궁한다. 고인은 이 조합에서 말하기를 천괴 천월, 아까 괴월이라 그랬죠. 꽉 있으면 돈을 맞는 관리가 된다. 제일 좋은 거는 재백궁하고 전택궁에 있는 게 제일 낫겠죠. 그죠? 돈이 나가질 않잖아요. 새 나가질 않잖아요. 무곡천부가 재백궁, 전택궁에 있으면서 다시 뭐를 보면 권과 록을 보면 부유하고 호사스러운 삶을 산다. 이것도 외우셔야 돼. 권겸 부사옹 이렇게 돼 있어요. 전서에는. 무곡성계 중 대체로 기란조합이 하나이다. 그래서 고인이 이 조합이 괴월이라는 거는 기회와 발탁이라 그랬죠. 기회와 발탁을 의미하는 괴월을 보면 돈을 맞는 관리가 된다고 한 것은 무곡이나 천부 전부 다 뭐예요? 재성에 기인한 것이다. 무곡은 행동으로 돈을 버는 의미가 있고 천부는 돈을 잘 지키고 저장하는 거죠. 천부가 돈을 만들어내는 건 아니라 그랬죠. 갖다 놓은 걸 어떻게 하는 거라 했어요? 잘 지키는 역할만 하는 거야. 그러면 누가 무곡이 맨날 나가서 이래가지고 어떻게 해요? 맨날 가지고 저 돈을 가지고 금고 속에다 집어넣죠. 제일 좋은 조합이에요. 그래서 천부는 돈을 잘 지키고 저장하는 의미를 가지고 있어서 돈을 관리하는 데 유리한 조합이 되기 때문이다. 그래서 오늘 어디에 은행, 증권회사, 카드회사 같은 금융회사나 재경계 등에서 발달할 수 있는 조합이다. 근데 이렇게 보면 명궁보다는 요 무부가 명궁에 있는 사람도 그렇지만 관록궁이나 이렇게 있을 때가 더 많이 가더라고요. 보면 재경직이나 회계사나 펀드 매니저나 이런 게 꼭 명궁에 있을 때보다 관록궁이나 재백궁 이런 게 있을 때가 훨씬 더 그런 분야로 많이 가더라고요. 지금은 무부개월이 꼭 재부지간이라고 하기보다는 고위공직자가 되는 경우가 많아요. 고위공직자. 고위공직자가. 오히려 관록궁이나 재백궁에 있을 때 오히려 더 많이 가요. 보면. 그 다음에 이제 이건 중급에서 할 건데 지금 이것까지 하면 너무 머리 아파서 내가 안 하려고 그런 건데 그냥 이렇게도 이제 보는 거야. 아까 지금 명반을 볼 때 명궁, 복덕궁, 신궁 이렇게 같이 보라 그랬잖아요. 그 다음에 이제 그 다음에 또 다시 보는 방법이 뭐냐면 그러니까 무곡 입장에서 봤을 때 부모궁에는 항상 태양이 있어요. 이건 안 변해요. 그 다음에 무곡의 형제궁에는 항상 천동이 있어요. 이건 안 변해요. 나머지 변하는데 그러니까 무곡의 지금 복덕궁에는 사실 아무것도 없어요. 이거는 여기 복덕궁에 탐낭이 온 건 천부 때문에 온 거예요. 이거는 그러니까 왜 그러냐 그러면 월 구조가 그래요. 그러니까 무곡의 부모궁에는 태양이 있고 항상 이건 안 변하는 거예요. 무곡의 형제궁에는 천동이 있고 무곡의 관록궁에는 염정이 있고 그 다음에 무곡의 관록궁에는 자미가 있고
저 복덕궁에는 저기 재백궁에는 염정이 있고 요거는 안 변하는 거예요. 요거는. 그럼 요거에 의해서 또 무곡이 조금씩 그 다음에 전태궁. 전태궁에는 천기가 있고 이렇게. 요건 안 변하는 부분이에요. 그래서 요거에 따라서 조금씩 근데 또 달라져요. 이제 해석이. 자미가 명궁일 때 형제궁이 천기인 것처럼. 인 것처럼. 예. 원래 그러니까 그 이제 그 중급에서 할 건데 자미가 명궁이면 사실은 복덕궁에는 아무것도 없어요. 그래서 자미가 창조력을 개발할 수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렇게 고정적으로 되어 있는 게 있어요. 그건 중급에서 할 거예요, 그거는. 그래서 요거에 의해서도 또 이제 해석하는 방법이 있어요. 근데 이것까지 지금 하면 조금 복잡해지니까, 왜냐면 자꾸 별의 특징을 우선 먼저 알아야 되거든요. 그러니까 요거 먼저 아시고 중급할 때 요거 자세하게 해서 그러면 나중에 이제 눈에 이렇게 훤히 보여요. 아, 명궁, 복덕궁, 그 다음에 이제 신궁 하고 이렇게 고정적으로 만나는 별에 의해서 무곡이 어떤 특징을 갖는구나 이런 것까지 알면 그냥 이제 명반이 보여 이제. 예. 아시겠죠? 예. 자, 244페이지요. 무곡의 행동력과 천부의 보수적인 수성 능력은 언뜻 조화롭게 보이지만 성격상 충돌이 있죠. 왜? 천부는 뭐하고? 가만히 앉아서 지키기만 하고 무곡은 답답해. 나가서 돌아다녀야 돼. 그죠? 우리 박 선생님이 지금 나가서 못 돌아다니니까 지금 병이 나는 거죠. 그죠? 복덕궁이 지금 저기 무곡의 기에다 염정의 기까지 지금 들어왔는데, 그 다음에 복덕궁의 탐낭이 화령을 보면 성격이 급해져서 천부의 후중한 장점은 퇴색하고 무곡의 강경한 기질이 증가하는데, 요거 지금 설명드렸죠. 무곡이 화령을 보면 후중한 성격이, 그러니까 여기서 봐도 마찬가지고 특히 복덕궁에서 보면 더 심해진다는 얘기예요. 왜냐하면 복덕궁에서 화령을 보면 성격이 급해져 버려요. 불같이 호다닥 해요. 네? 그러면 무곡이 가만히 못 있죠. 그죠? 화령 때문에 막 돌아다녀야 되잖아요. 화령 불이라는 건 어때요? 가만히 있어야 어때요? 불 날 때 보면 옮겨 다니죠 이렇게. 네. 제가 항상 또 헷갈리는 게, 저기 지금 뭐 합의되거나 뭐 그런 자리가 아니잖아요. 그래도 무조건 복덕궁은 그냥 따로 보면 되는 거예요. 복덕궁은 내 정신을 장악하는 데야. 그러니까 나는 무부인데 복덕궁에 화령이 있잖아. 그러면 얘가 나를 자꾸 계속 자극을 해. 그래서 항상 명궁, 복덕궁, 신궁을 보라고 하는 이유가, 몸은 무부인데 저 화령이 자꾸 정신을 자극을 해서, 그죠? 복덕궁은 정신이란 말이야. 내 생각을 이게 지배하는 데예요. 그러니까 나는 가만히 있고 싶은데, 천부 따라서 가만히 있고 싶은데 자꾸 이거 해야 되는데, 저거 가야 되는데. 삼방사정이 아니더라도 복덕궁을 따로 보란 말씀이죠. 네, 그렇죠. 그게 삼방사정은 천천히 보고, 무슨 얘기인지 알겠죠? 그 사람이 어떤 성격을 가지고 있고 어떤 행동 양식을 갖느냐는 명궁, 복덕궁, 신궁을 보라는 얘기예요. 그거 먼저 보고 삼방사정 상황이 살성이 많으냐 이렇게 보는 거예요. 그러니까 뭐 설명할 때도 이러잖아. 여기가 만약에 여기는 깨끗한데 복덕궁에 뭐가 있으면, 도화성이 많으면 그 사람은 도화기가 발동하는 거예요. 왜? 나는 그냥 가만히, 쟤는 멀쩡한 것 같은데 생각은 항상 어제 본 동영상 뭐 이런 것만 생각나는 거야 이제. 응? 무슨 얘기인지 알겠죠? 그래서 오늘 술 한잔 먹으러 가야 돼. 여자 있는 집으로 가야 되고 이런 생각이 한다는 얘기예요. 그럼 행동으로 그러니까 무곡 같은 행동으로 옮기는 별은 행동으로 옮긴다는 얘기예요. 근데 천상같이 행동으로 안 옮기는 별도 어떻게 한다고? 옮긴다고요. 그럼 그걸 드러내고 옮기느냐 아니면 몰래 가느냐, 그거는 별이 발산하는 별이냐 수렴하는 별이냐에 따라서, 야 나 오늘 저기 갈 거야 라고 가는 놈이 있고, 걔 가는 줄은 몰랐어. 근데 보니까 거기 엄청 잘 다녀. 그건 뭐야? 수렴하는 별은 소리 안 내고 간다는 얘기야. 남들한테 안 드러내고. 무슨 얘기인지 알겠죠 이제? 조금 감이 오죠? 예. 그런 식으로 해석하시면 돼요. 근데 이제 여기같이 일하고 월이 이렇게 있으면 어떻게 돼요? 이랬다 저랬다 하는 거야. 어쩔 때는 막 그냥 들떠갖고 발산을 하고, 어쩔 때는 난 그런 거 몰라 이러고 이제 딱 수렴해버리고, 이게 왔다 갔다 한다는 얘기지. 그래서 이제 홀량이라 얘기하는 거야. 이랬다 저랬다 하고, 쟤는 도대체 A형인지 B형인지 가늠을 못하겠다가 되는 거지, 이런 거. 무슨 얘기인지 알겠죠? 그러니까 무부는 무곡이 열심히 돈 벌어갖고 얼른 창고에다 갖다 놔. 그 일만 하는 줄 알았어, 걔는 보니까. 근데 여기에 도화성이 많아.
이제 갖다 주고 나가서 이제 막 이제 시간 남을 때 가서 뭐 해? 딴짓하고 있는 거지, 그지? 무슨 얘기인지 알겠죠? 근데 여기에 이제 뭐 도화성이 없이 깨끗해. 더군다나 탐낭은 도화가 많은 거니까. 생각이 도화가 많이 생각이 나잖아요. 이거는 탐낭은 유격적인 도화고 이건 정신적인 도화예요. 굳이 도화를 치자면 이것도 도화라고 얘기하지만. 그러니까 얘는 진짜로 아 여자 생각나네 이러고 가는 거야. 어디든지 가야 돼. 아시겠죠? 무슨 얘기인지. 그래서 그러니까 수렴성이냐 발산성이냐를 좀 구별을 좀 하고 그 다음에 행동성이냐 아니면 조금 안정적인 별이냐 이런 것도 좀 봐야 되는 거예요. 그죠? 그래서 복덕궁의 탐낭이 화령을 보면 탐낭이 화령을 뭐 보면 어떻게 하고 싶어져요? 횡발하고 싶어지죠? 그죠? 탐낭이 화령을 만나면 횡발한다 그랬잖아요. 탐낭이 화령을 만나면 경제적인 면에나 아니면 어떤 일적인 면에서는 횡발을 하는데 육친적인 면에서는 안 좋아요. 왜? 화령 자체가 분리, 소외 뭐 이런 거를 뜻하기 때문에 육친적인 면에서는 분리되는 일이 생길 수 있어요. 자, 복덕궁의 탐낭이 화령을 보면 성격이 급해져서 천부에 겸손하고 후중한 장점은 퇴색하고 무격의 강경한 기질이 증가하는데 여기에 대해 뭐 양타, 겁공, 대모 등을 보면 어떻게 돼요? 이제 무곡이. 결과적으로는. 화령은 화를 잘 내는 별이거든요. 그죠? 화를 잘 낸다면 불이니까. 괜히 화를 잘 내고 그 다음에 맨날 괜히 싸우고 양타는 싸우는 거죠. 칼 들고 싸우는 거잖아요. 그죠? 좋지 못한 습관에 물들기 쉽고 돈을 지키고 불리는 무부의 본성도 잃어버리게 된다. 아시겠죠? 그러니까 화령을 만나면 무부가 어떻게 돼요? 깨지는 거죠. 지금 화령을 만나면 무부가 깨져서 돈은 있지만 어떻게 되는 거예요? 돈은 있지만 맨날 나가서 싸우고 살성이 있을 때 맨날 나가서 싸우고 화 잘 내고 이러는 거죠. 잘못하면 뭐 이제 나쁜 습관에 든다는 건 뭐 마약도 할 수 있고 뭐 이런 나쁜 이상한 습관에 들어갈 수도 있죠. 그 다음에 겁공을 만나면 그러니까 무곡 자체는 어떤 창조력, 기술력을 쓸 수는 있는데 천부가 고립이 돼요. 천부가 고립이 돼서 결국 무곡이 열심히 돈 갖다가 창고에다 갖다 넣었는데 나중에 보니까 뭐예요? 아무것도 없더라 이렇게 되는 거예요. 어디다 썼냐 그러면 모르는데 천부가. 그죠? 잘 못 지킨다는 얘기예요, 돈을. 그래서 공겁을 만나면 고립이 돼요. 공겁을 만나면. 그 다음에 처녀는, 하여튼 처녀는 어디든지 거의 다 그냥 나쁘게 해석하세요, 일단. 처녀는. 아주 요사스러운 일을 만드는 게 처녀예요. 뭐 책에는 학술로도 가고 이러긴 하는데 그게 격이 아주 좋을 때 얘기고, 처녀는 하여튼 요사스러운 일을 만드는 게 처녀예요. 특히, 요물이야. 그러니까 요물. 하늘의 요물이고 땅의 요물이야. 하늘의 요물이 땅에 내려와갖고 온갖 이상한 짓을 다 만드는 게 처녀예요. 그래서 음모와 권모술수를 부리는 사람이 돼요. 그래서 처녀가 나오면 이상한 일 생기겠다라고 생각하셔야 돼. 처녀가 이제 격이 좋으면 학술로도 가고 엄청 예쁘고 아주 그러니까 귀티도 나고 미모도 좋고 이런데 그런 경우는 몇 개 없어요. 거의 요물로 작용해 처녀가. 권모술수, 음모, 보필, 창곡, 천복, 천귀 등의 성을 봐야 비로소 근검, 절약하고 겸손하며 진퇴에 지장이 있는 사람이 된다. 지장이 없는 사람이 된다. 자, 무부성계는 무곡 자체가요. 그러니까 유부녀, 유부남하고 관련이 많아요. 무곡 자체가. 그래서 무부성계는 유부남, 유부녀 성계로 도화성을 보고 있는데 운에서 인동이 되면 그러니까 록기로 발생이 되거나 결과가 되면 유부남 또는 유부녀와 감정이 생기기 쉽다. 유부남, 유부녀와 감정이 생기기 쉽고 천동 안 했지? 동량도 그래요. 천동, 천량도 뭐예요? 천량이 노인네죠. 그죠? 노인네와의 감정, 늙은 사람과의 감정 이렇게 되니까. 그 다음에 부처궁의 화관도 마찬가지예요. 부처궁의 화관. 이미 갔다 온 사람. 그죠?
부처궁의 화건도 유부남 유부녀와 관련이 생겨요. 부처궁의 화건. 위에서 무부가 자, 겁공을 만나면 천부가 공고가 된다 그랬잖아요. 그래서 그냥 고립 이렇게 해석하시면 돼요. 그러니까 왜 자부도 지금 뭐라 그랬어요? 자부도 고독. 그러니까 이렇게 이제 단답형을 빨리빨리 외워놔야 돼요. 그죠? 고독격, 그죠? 자부도 고독격 이렇게 얘기했잖아요. 지금 무부가 뭐를 만나면, 그러니까 자부는 자부 자체가 이미 고독격이고요. 무부는 뭐를 만날 때? 공겁을 만날 때 뭐가 된다고요? 고립된다고요. 고립. 이런 사람 정치하면 되겠어요? 안 되죠, 그죠? 고립. 천부도 공겁을 만나면 고립이 돼요. 공겁을 만나면 다 고립이 되는데, 천부도 공겁을 만나면 고립을 되는데, 그러니까 자미는 천부를 공겁을 만나면 어떻게 돼요? 자미는 공겁을 만나면 사회 적응력이 떨어지죠. 이건 적응력이 떨어지는 거예요. 물론 이것도 고립의 의미는 있는데 사회 적응력이 떨어지고 올바른 결정을 못 내리는 거죠. 그러니까 이 사람은 이 사람한테 물어보고 저 사람한테 물어보고 다 물어보고도 결론은 이상한 대로 내는 거야. 결론은 엉뚱한 데 가서 결론 내리는 거야. 그럼 왜 물어보러 그래야 되죠? 잠이라 물어보러 다녀야 되죠. 이 사람은 저 사람 말을 들어야 되니까. 무부성계는 격국이 좋으면 부자가 된다. 6층에 들어가더라도 무곡성계 중에서 가장 형극이 좋다. 화기를 꺼린다. 네. 왜냐하면 해액성은 천부가 제일 강해요. 해액성은. 무부는 그 손재주도 좋아요. 무부 자체는. 재주도 굉장히 좋아요. 손재주가. 못하는 게 없어. 무부가 격국이 좋으면 진짜로 못하는 게 없어요. 못하는 게. 옛날에 한 학생이 엄마가 가서 고민하더라고. 의대를 보내야 되나. 손재주도 엄청 좋다. 의대를 보내야 되나. 경제과를 가서 글로 보내야 되나 고민하고 있더라고. 다 가도 돼. 격이 참 좋아. 의대로 가긴 했는데. 그럼 가서 이제 손재주가 좋아서 뭐야. 수술 같은 거 잘하지. 고생이야. 엄청 고생이야. 응. 진짜 고생이야. 나중에 이제 뭔가 좀 보장된 게 문과보다는 나니까 그러는데 문과는 없잖아. 취직하기가 얼마나 어려워. 걔네들 그냥 취직되니까. 기본 월급이 많이 꽤 되니까. 그래도 자식이 의사 되는 건 별로 뭐 외과 의사, 내과 의사 이런 사람 수술하니까 힘드니까. 그러니까. 근데 힘 안 든 게 어디 있어. 다 힘들어 요새는. 힘 안 들고는. 살성이 들어가 있는 사람 차라리 하는 게 좋다는 얘기지. 근데 보통 보니까 인터넷 하면 그냥 잠은 못 자대요. 잠 못 자고. 인터넷 내전 때까지는 잠 못 자. 홍란천이가 없잖아. 있나? 홍란천이가. 홍란이 피야, 홍란이. 응. 홍란이가 피도 되고 여러 가지 의미로 돈도 돼, 홍란천이가. 그러니까 큰 돈 들어올 때는 홍란천이가 움직일 때도 큰 돈이 들어와. 애날 때도 홍란천이가 들어가고. 그 다음에 뭐 상장 같은 거 받을 때 저 천이가 들어가고, 희경사니까. 뭐 학교에서 뭐 졸업식 때 무슨 상장 받고 뭐 이런 것들. 거기가 뭐 좀 나쁜가 자전이? 그렇게 나쁘진 않잖아. 호난이 자녀분이 홍란천이가 피를 뜻하는데 자존이 있으니까 그건 내 건 아니지. 그 전에 그런 일이 발생을 할 수도 있고. 그렇지. 해석을 해야 되지 않을까요? 그런 것도 있고 어찌됐든 나한테 있는 건 아니니까. 내가 가지고 있으면 피 보는 걸 별로 두려워하지 않는 거고. 그러니까 나는 나랑 관련된가 이렇게 보면
나랑 직접적으로 관련된 건 만약 여기가 명궁이잖아요. 그럼 하나 건너씩은 다 나라고 보시면 돼요. 이렇게. 이거는 다 나와 연결된 거야. 왜냐면 삼방사정 이렇게 연결되지만 복덕궁 봐야 되지, 여기 봐야 되지. 다 연결된 거야, 이거. 이거는 나야. 여기랑 나랑 다 연결된 거고. 확률이 굉장히 많은데도 그걸 비껴나가는 응, 그렇지, 비껴나간 거지. 여기는 다 나고, 여기는 뭐 형제궁, 부모궁, 뭐 이런 식으로 이제 밖으로 나가는데, 요거는 다 나랑 관련이 다 있는데, 여기만 조금 이제 다르긴 한데, 부처궁은 어찌됐든 이것도 나랑 연결되지. 그죠? 이성에 대한 나의 어떤 관점이니까. 그래서 운에서도 이제 볼 때는 이렇게 돼서 여기가 내궁이고 여기가 외궁이다 뭐 이런 식으로 해서 이제 봐요. 자, 그 다음에 이제 무곡칠살, 무서운 무곡칠살.